인생의 후반전이라는 문턱에 서면 우리는 문득 핸드폰의 연락처 목록을 내려다보게 됩니다.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지만 이 중에서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 편히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젊은 시절 인맥이 곧 능력이고 자산이라 믿으며 살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알고 더 넓은 관계를 맺는 것이 성공의 척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에 서리가 내리고 얼굴에 세월의 훈장이 새겨질 무렵 깨닫게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보다 누구를 내 인생에서 밀어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가을을 맞이한 여러분과 함께 관계의 다이어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누구를 내 곁에 남기고 누구를 이제 그만 놓아주어야 하는지, 그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관계의 기술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릴 적 단짝 친구였기에 혹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라는 이유로 이미 상해버린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까봐 두려워하죠. 그래서 나를 갉아먹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억지로 모임에 나가 웃음을 팔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나쁜 관계에 머무는 것은 혼자 있는 것보다 수만 배 더 해롭습니다. 독이 든 성질을 먹느니 차라리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습니다. 먼저 당신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에너지 뱀파이어를 구별해내야 합니다. 만나고 돌아오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나요? 끊임없이 자기 자랑만 늘어놓거나 만나기만 하면 세상 탓, 남 탓을 하는 사람. 나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정원의 핀 꽃을 꺾어가는 잡초와 같습니다. 잡초를 뽑아내지 않으면 당신의 소중한 꽃들은 영원히 피어날 수 없습니다. 어느 70대 어르신의 고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30년 동안 매주 만나온 고향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임에 다녀오면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불쾌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만나기만 하면 서로의 자식 자랑과 재산 자랑을 늘어놓으며 은근히 서로를 깎아내렸습니다. 못난 자식을 둔 친구는 고개를 숙여야 했고 돈이 부족한 친구는 밥값을 내지 못해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어르신은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내 소중한 주말 시간을 이런 불편한 감정을 느끼며 써야 하는가? 그날 이후 어르신은 단호하게 모임을 그만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배신자라며 비난했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하던 시간이 사라지고 그 시간에 평소 읽고 싶던 책을 읽고 아내와 산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를 끊으니 비로소 내가 보이더군요. 혼자 있는 시간이 이토록 달콤한 줄 예전엔 몰랐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상대방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기 위해 내 인생의 공간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화려한 수식어로 당신을 칭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잘 나갈 때 박수를 쳐주는 사람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묵묵히 곁에서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지혜로운 노년의 관계는 양보다 질입니다. 당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알고도 당신을 존중해주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침묵 속에 담긴 슬픔을 읽어낼 줄 아는 사람. 당신의 성취를 진심으로 기뻐하며 시기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당신의 노년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당신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따뜻한 태양이 되면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꽃이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관계의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한다는 핑계로 혹은 가깝다는 이유로 상대를 내 입맛에 맞게 고치려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결코 타인에 의해 바뀌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인정하고 그 거리를 존중해주는 것, 그것이 시니어가 가져야 할 관계의 품격입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당신을 거쳐 세상으로 나간 독립된 인격체일 뿐입니다. 자식에게 올인하며 내 노후를 보상받으려 하는 마음이 관계를 망치는 독이 됩니다. 자식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우십시오. 자식이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믿어주고 지켜봐주는 것. 그리고 부모 역시 자식의 삶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즐기는 것.
그것이 서로를 위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형태입니다. 효도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목을 죄지 마십시오. 당신이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자체가 자식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또한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평생을 같이 산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는 여전히 모르는 부분이 많은 타인입니다. 익숙함에 속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정중한 예의를 갖추는 것. 그것이 노년의 부부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할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 하는 마음은 결국 당신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은 당신이 아무리 잘해도 당신을 싫어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의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후반전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과 작별하는 연습의 연속입니다. 불편한 모임, 무례한 지인 에너지를 갉아먹는 관계들로부터 과감히 멀어지십시오. 그 빈자리에 고독이라는 친구를 초대해 보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을 믿으십시오. 내가 나 자신과 친해질 때 비로소 타인과의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홀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연결을 꿈꿀 수 있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연락처를 한번 찬찬히 훑어보십시오.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사람에게 지금 바로 연락 한 통 해보세요. 그리고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이름이 있다면 조용히 그 이름을 마음에서 지워내십시오. 관계의 다이어트가 끝났을 때 당신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질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안목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소중한 남은 인생을 빛내줄 진짜 인연들로 당신의 주변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시니어의 관계는 더 이상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인간관계의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돈에 대한 시니어의 철학 챕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지혜의 여정의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